그러나 서울중앙지검에서는 현재까지 2년 6개월이 넘도록 기소 여부를 판단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 사건과 거의 동일한 범죄 혐의로 2023년 12월에 고발된 이화영 전 경기부지사의 재판 과정에서 등사한 검찰 증거 서류를 소송 준비 목적과 무관하게 유출한 이화영의 변호인은 고발된 지 3개월 만인 2024년 2월에 불구속 구공판으로 기소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사례에 비춰본다면 서울중앙지검의 조국 사건 담당 검사들의 기소 지연은 의도적인 수사 회피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검찰 개혁을 외치고 있는 조국이 검찰의 미호를 받는 이상한 형국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준석은 2021년 12월 말경 성상납점 의혹을 제기한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 연구소 관계자들을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소했으나 서울경찰청은 이준석의 무고 혐의를 인정해 2022년 10월 검찰로 송치하였습니다. 경찰이 이준석의 무고 혐의를 인정해 송치한 것은 이준석의 성상납 의혹을 사실로 판단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이 사건은 이준석이 성상납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무고를 한 것인지 여부만을 판단하면 되는 간단한 사건임에도 송치 1년 7개월이 넘도록 기소하지 않은 것은 상식적이지 않습니다. 무고는 본인의 죄를 덮기 위해 남을 처벌받게 할 목적으로 수사기관을 속이는 행위이므로 악질 범죄에 해당합니다. 평범한 일반인이었다면 있을 수가 없는 이준석에 대한 수사 지연 특혜를 할 것입니다. 법 집행은 대상을 따지지 않고 일관되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것이 온 국민이 바라는 검찰의 모습입니다. 정치 권력 앞에 기소를 이루고 있는 검찰 모습이 부끄럽지 않습니까? 검찰은 조국과 이준석을 즉각 기소하라. 검찰은 조국과 이준석을 즉각 기소하라. 검찰은 조국과 이준석을 즉각 기소하라. 검찰은 만인 앞에 부끄럽지 않아야 합니다. 정치 권력 앞에 불조하는 모습을 보여서도 안 됩니다. 자유대한민국당은 2020년 8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형사소송법 위반으로 서울지방경찰청에 고발하였고 한배경찰서에서 1년 3개월의 수사 끝에 범죄 혐의가 인정되어 검찰로 송치하였고 이에 검찰은 보완수사 요구를 하였으나 경찰은 2022년 1월 송치 의견 유지로 재송치하였습니다. 그러나 서울중앙지검에서는 현재까지 2년 6개월이 넘도록 기소 여부를 판단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 사건과 거의 동일한 범죄 혐의로 2023년 12월에 고발된 이화영 전 경기부지사의 재판 과정에서 등사한 검찰 증거 서류를 소송 준비 목적과 무관하게 유출한 이화영의 변호인은 고발된 지 3개월 만인 2024년 2월에 불구속 구공판으로 기소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사례에 비춰본다면 서울중앙지검의 조국 사건 담당 검사들의 기소 지연은 의도적인 수사 회피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검찰 개혁을 외치고 있는 조국이 검찰의 미호를 받는 이상한 형국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준석은 2021년 12월 말경 성상납점 의혹을 제기한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 연구소 관계자들을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소했으나 서울경찰청은 이준석의 무고 혐의를 인정해 2022년 10월 검찰로 송치하였습니다. 경찰이 이준석의 무고 혐의를 인정해 송치한 것은 이준석의 성상납 의혹을 사실로 판단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이 사건은 이준석이 성상납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무고를 한 것인지 여부만을 판단하면 되는 간단한 사건임에도 송치 1년 7개월이 넘도록 기소하지 않은 것은 상식적이지 않습니다. 무고는 본인의 죄를 덮기 위해 남을 처벌받게 할 목적으로 수사기관을 속이는 행위이므로 악질 범죄에 해당합니다. 평범한 일반인이었다면 있을 수가 없는 이준석에 대한 수사 지연 특혜를 할 것입니다. 법 집행은 대상을 따지지 않고 일관되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것이 온 국민이 바라는 검찰의 모습입니다. 정치 권력 앞에 기소를 이루고 있는 검찰 모습이 부끄럽지 않습니까? 검찰은 조국과 이준석을 즉각 기소하라. 검찰은 조국과 이준석을 즉각 기소하라. 검찰은 조국과 이준석을 즉각 기소하라. 검찰은 만인 앞에 부끄럽지 않아야 합니다. 정치 권력 앞에 불조하는 모습을 보여서도 안 됩니다. 자유대한민국당은
2020년 8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형사소송법 위반으로 서울지방경찰청에 고발하였고 상대경찰서에서 1년 3개월의 수사 끝에 범죄 혐의가 인정되어 검찰로 송치하였고 이에 검찰은 보완수사 요구를 하였으나 경찰은 2022년 1월 송치 의견 유지로 대송치하였습니다. 그러나 서울중앙지검에서는 현재까지 2년 6개월이 넘도록 기소 여부를 판단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 사건과 거의 동일한 범죄 혐의로 2023년 12월에 고발된 이화영 전 경기부지사의 재판 과정에서 등사한 검찰 증거 서류를 소송 중지 목적과 무관하게 유출한 이화영의 변호인은 고발되지 3개월 만인 2024년 2월에 불구속 구공판으로 기소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사례에 비춰본다면 서울중앙지검의 조국 사건 담당 검사들의 기소 지연은 의도적인 수사 회피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검찰 개혁을 외치고 있는 조국이 검찰의 기호를 받는 이상한 형국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준석은 2021년 12월 말경 성상납 등 의혹을 제기한 유튜브 채널 하루세로 연구소 관계자들을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소했으나 서울경찰청은 이준석의 무고 혐의를 인정해 2022년 10월 검찰로 송치하였습니다. 경찰이 이준석의 무고 혐의를 인정해 송치한 것은 이준석의 성상납 의혹을 사실로 판단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이 사건은 이준석이 성상납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무고를 한 것인지 여부만을 판단하면 되는 간단한 사건임에도 송치 1년 7개월이 넘도록 기소하지 않는 것은 상식적이지 않습니다. 무고는 본인의 죄를 덮기 위해 남을 처벌받게 할 목적으로 수사기관을 속이는 행위이므로 악질 범죄에 해당합니다. 평범한 일반인이었다면 있을 수가 없는 이준석에 대한 수사 지연 특혜를 할 것입니다. 법 집행은 대상을 따지지 않고 일관되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것이 온 국민이 바라는 검찰의 모습입니다. 정치 권력 앞에 기소를 이루고 있는 검찰 모습이 부끄럽지 않습니까? 검찰은 조국과 이준석을 즉각 기소하라. 검찰은 조국과 이준석을 즉각 기소하라. 검찰은 조국과 이준석을 즉각 기소하라. 검찰은 만인 앞에 부끄럽지 않아야 합니다. 정치 권력 앞에 부처하는 모습을 보여서도 안 됩니다. 자유대한민국당은 2020년 8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형사소송법 위반으로 서울지방경찰청에 고발하였고 상대 경찰서에서 1년 3개월의 수사 끝에 범죄 혐의가 인정되어 검찰로 송치하였고 이에 검찰은 보완수사 요구를 하였으나 경찰은 2022년 1월 송치 의견 유지로 재송치하였습니다. 그러나 서울중앙지검에서는 현재까지 2년 6개월이 넘도록 기소 여부를 판단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 사건과 거의 동일한 범죄 혐의로 2023년 12월에 고발된 이화영 전 경기부지사의 재판 과정에서 등사한 검찰 증거 서류를 소송 중지 목적과 무관하게 유출한 이화영의 변호인은 고발되지 3개월 만인 2024년 2월에 불구속 구공판으로 기소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사례에 비춰본다면 서울중앙지검의 조국 사건 담당 검사들의 기소 지연은 의도적인 수사 회피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검찰 개혁을 외치고 있는 조국이 검찰의 기호를 받는 이상한 형국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준석은 2021년 12월 말경 성상납 등 의혹을 제기한 유튜브 채널 하루세로 연구소 관계자들을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소했으나 서울경찰청은 이준석의 무고 혐의를 인정해 2022년 10월 검찰로 송치하였습니다. 경찰이 이준석의 무고 혐의를 인정해 송치한 것은 이준석의 성상납 의혹을 사실로 판단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이 사건은 이준석이 성상납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무고를 한 것인지 여부만을 판단하는 데는 간단한 사건임에도 송치 1년 7개월이 넘도록 기소하지 않은 것은 상식적이지 않습니다. 무고는 본인의 죄를 덮기 위해 남을 처벌받게 할 목적으로 수사기관을 속이는 행위이므로 악질 범죄에 해당합니다. 평범한 일반인이었다면 있을 수가 없는 이준석에 대한 수사 지연 특혜를 할 것입니다. 대상을 따지지 않고 일관되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것이 온 국민이 바라는 검찰의 모습입니다. 정치 권력 앞에 기소를 이루고 있는 검찰 모습이 부끄럽지 않습니까?
검찰은 조국과 이준석을 즉각 기소하라. 검찰은 조국과 이준석을 즉각 기소하라. 검찰은 조국과 이준석을 즉각 기소하라. 검찰은 만인 앞에 부끄럽지 않아야 합니다. 정치 권력 앞에 굴조하는 모습을 보여서도 안 됩니다. 자유대한민국당은 2020년 8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형사소송법 위반으로 서울지방경찰청에 고발하였고 상대 경찰서에서 1년 3개월의 수사 끝에 범죄 혐의가 인정되어 검찰로 송치하였고 이에 검찰은 보완수사 요구를 하였으나 경찰은 2022년 1월 송치 의견 유지로 재송치하였습니다. 그러나 서울중앙지검에서는 현재까지 2년 6개월이 넘도록 기소 여부를 판단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 사건과 거의 동일한 범죄 혐의로 2023년 12월에 고발된 이화영 전 경기부지사의 재판 과정에서 증사한 검찰 증거 서류를 소송 중지 목적과 무관하게 유출한 이화영의 변호인은 고발된 지 3개월 만에 2024년 2월에 불구속 구공판으로 기소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사례에 비춰본다면 서울중앙지검의 조국 사건 담당 검사들의 기소 지연은 의도적인 수사 회피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검찰 개혁을 외치고 있는 조국이 검찰의 미호를 받는 이상한 형국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준석은 2021년 12월 말경 성상납정 의혹을 제기한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 연구소 관계자들을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소했으나 서울경찰청은 이준석의 무고 혐의를 인정해 2022년 10월 검찰로 송치하였습니다. 경찰이 이준석의 무고 혐의를 인정해 송치한 것은 이준석의 성상납 의혹을 사실로 판단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이 사건은 이준석이 성상납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무고를 한 것인지 여부만을 판단하게 되는 간단한 사건임에도 송치 1년 7개월이 넘도록 기소하지 않는 것은 상식적이지 않습니다. 무고는 본인의 죄를 덮기 위해 남을 처벌받게 할 목적으로 수사기관을 속이는 행위이므로 악질 범죄에 해당합니다. 평범한 일반인이었다면 있을 수가 없는 이준석에 대한 수사 지연 특혜를 할 것입니다. 법 집행은 대상을 따지지 않고 일관되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것이 온 국민이 바라는 검찰의 모습입니다. 정치 권력 앞에 기소를 미루고 있는 검찰 모습이 부끄럽지 않습니까? 검찰은 조국과 이준석을 즉각 기소하라. 검찰은 조국과 이준석을 즉각 기소하라. 검찰은 조국과 이준석을 즉각 기소하라. 검찰은 만인 앞에 부끄럽지 않아야 합니다. 정치 권력 앞에 굴조하는 모습을 보여서도 안 됩니다. 자유대한민국당은 2020년 8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형사소송법 위반으로 서울지방경찰청에 고발하였고 상대 경찰서에서 1년 3개월의 수사 끝에 범죄 혐의가 인정되어 검찰로 송치하였고 이에 검찰은 보완수사 요구를 하였으나 경찰은 2022년 1월 송치 의견 유지로 재송치하였습니다. 그러나 서울중앙지검에서는 현재까지 2년 6개월이 넘도록 기소 여부를 판단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 사건과 거의 동일한 범죄 혐의로 2023년 12월에 고발된 이화영 전 경기부지사의 재판 과정에서 증사한 검찰 증거 서류를 소송 중지 목적과 무관하게 유출한 이화영의 변호인은 고발된 지 3개월 만에 2024년 2월에 불구속 구공판으로 기소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사례에 비춰본다면 서울중앙지검의 조국 사건 담당 검사들의 기소 지연은 의도적인 수사 회피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검찰 개혁을 외치고 있는 조국이 검찰의 미호를 받는 이상한 형국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준석은 2021년 12월 말경 성상납정 의혹을 제기한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 연구소 관계자들을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소했으나 서울경찰청은 이준석의 무고 혐의를 인정해 2022년 10월 검찰로 송치하였습니다. 경찰이 이준석의 무고 혐의를 인정해 송치한 것은 이준석의 성상납 의혹을 사실로 판단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이 사건은 이준석이 성상납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무고를 한 것인지 여부만을 판단하게 되는 간단한 사건임에도 1년 7개월이 넘도록 기소하지 않는 것은 상식적이지 않습니다. 무고는 본인의 죄를 덮기 위해 남을 처벌받게 할 목적으로 수사기관을 속이는 행위이므로 악질 범죄에 해당합니다.
평범한 일반인이었다면 있을 수가 없는 이준석에 대한 수사 지연 특혜를 할 것입니다. 법 집행은 대상을 따지지 않고 일관되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것이 온 국민이 바라는 검찰의 모습입니다. 정치 권력 앞에 기소를 미루고 있는 검찰 모습이 부끄럽지 않습니까? 검찰은 조국과 이준석을 즉각 기소하라. 검찰은 조국과 이준석을 즉각 기소하라. 검찰은 조국과 이준석을 즉각 기소하라. 검찰은 만인 앞에 부끄럽지 않아야 합니다. 정치 권력 앞에 굴종하는 모습을 보여서도 안 됩니다. 자유대한민국당은 2020년 8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형사소송법 위반으로 서울지방경찰청에 고발하였고 상대 경찰서에서 1년 3개월의 수사 끝에 범죄 혐의가 인정되어 검찰로 송치하였고 이에 검찰은 보완 수사 요구를 하였으나 경찰은 2022년 1월 정치 의견 유지로 계속 기하였습니다. 그러나 서울중앙지검에서는 현재까지 2년 6개월이 넘도록 기소 여부를 판단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 사건과 거의 동일한 범죄 혐의로 2023년 12월 고발된 이화영 전 경기부지사의 재판 과정에서 등사한 검찰 증거 서류를 소송 중지 목적과 무관하게 유출한 이화영의 변호인은 고발되지 3개월 만인 2024년 2월에 불구속 공판으로 기소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사례에 비춰본다면 서울중앙지검의 조국 사건 담당 검사들의 기소 지연은 의도적인 수사 회피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검찰 개혁을 외치고 있는 조국이 검찰의 기호를 받는 이상한 형국이 되고 말았습니다. 요즘 상관이 많이 다니죠, 요즘에? 2021년 우리 영원한 인별별님아 감사합니다. 네, 나 지금 있어요. 지금 대검 앞에서 지금 입장되어 있는데, 여기하고 같이 시작할게요. 네. 해야지 뭐. 회원들이 피켓을 들고 있습니다. 지나간 차. 뭐 다른 사람이 하시고. 네네. 대검찰청 앞에 누가 또 1인 시위하고 있네. 저기 피켓 듣고 1인 시위하고 있죠, 저거. 대검찰청 앞에. 네네. 여기 혹시 피켓 못 봤나? 아니, 여기 있어요. 저기 있어요. 여기 대검찰청 앞에 또 1인 시위 누가 하고 있네. 자, 변호사님, 이따 올라오면 여기서
자, 여러분 날씨가 덥죠? 네. 좋은 날씨 이렇게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지금 박주현 변호사가 지금 소장을 소송 서류를 써러 지금 빨리 또 가야 돼가지고, 자, 지금 그 박주현 변호사하고 저하고는 지금, 가서, 아니, 그 가운데로 갈 수 없어. 가운데로 가면 이 소리가 하울링이 생겨서 안 되고, 지금 먼저 선관위 자녀들, 이 특혜 채용된 자녀들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를 하고 왔습니다. 고발장 접수하고 왔고, 그래서 지금 박주현 변호사 얼굴 보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박주현 변호사 빨리 가가지고 그 소송 서류 쓰는 게 우리들한테 득이 됩니다. 그러니까 박주현 변호사 잘생겼다 이런 얘기할 필요 없이 열심히 일하라고 저희들은 계속 재촉하는 것이 우리 우익 진영에 큰 도움이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바로 이어서 박주현 변호사의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변호사님 이리 보세요. 네. 그건 잘 모르겠어요. 제가 나오는 받았는데 맨날 진짜 저녁에 6시 반쯤에 방송을 보세요. 예,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박주현입니다. 우리 딱 4년 전이었던 것 같습니다. 4년 전에 4.15가 있고 나서 저기서 집회를 했고 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집회를 했었습니다. 그때는 4.15 부정선거 수사라고 얘기를 했는데 지금 4년이 흘러서 또 부정선거 수사는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지금 구호가 달라졌네요. 노태악 사퇴하라. 그리고 선관위 해체하라. 우리가 선관위 해체를 요구할 수 있는 근거를 우리가 만든 것이 아니라 저 국가기관인 정부가 감사원 감사와 국정원 보안 점검을 통해 가지고 대한민국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각급 선거관리위원회가 얼마나 심각하게 부패하고 불법 집단인지를 국민 여러분들께 바로 명명백백하게 알려줬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이렇게 선관위를 해체하라라고 하는 것이 너무나 딴 나라 말이 아닌 많은 국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그런 말이 된 것 같습니다. 그토록 우리 국민들이 이 선관위의 문제점을 오랫동안 지적을 했기 때문에 여기까지 온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4년 전에 저기서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이었던 시절에 성렬형 수사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 부정선거 수사가 진행되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지금 대한민국 그리고 이번에 한 번 더 4.10 총선에서 엄청난 부정선거가 있었습니다. 통계만 보면 사전투표와 당일투표의 그 현격한 격차 바로 느낄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초등학교만 졸업한 사람들이라면 사전투표 사람과 당일투표 사람이 인종이 다른지 민족이 다른지 아니면 다른 나라에 사는지 전혀 다른 사람들이 투표를 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데 개표 결과가 그렇고 실제로 투표장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많은 어르신들 60, 70대가 가장 많이 투표한 사전투표 현장을 봤는데 어떻게 투표 결과가 저렇게 될 수 있느냐라는 그런 의혹을 바로바로 던지고 있습니다. 4.15 총선에서는 이런 엄청난 부정선거가 있지 몰라서 그 뒤에 하나씩 이렇게 찾았지만 지금은 많은 국민들이 부정선거를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과외 사전투표, 관내 사전투표, 당일투표에서 온갖 부정선거 증거들을 찾는데 어려움을 겪지 않았습니다. 단적인 예로 저것도 한번 보여줬는데 단적인 예로 제가 어저께 또 살펴본 증거인데 동작우체국에서 용인 수지 우체국으로 가는데 어떤 투표 그 관내 사전 투표는 그냥 성남 우편 집중국에서 바로 용인 수지 우체국까지 가는데 또 어떤 우편은 성남 우편 집중국에서
용인 우체국 갔다가 성남 우편 직분인 갔다가 다시 용인 수지 우체국으로 가는 이런 엉터리 투표 경로. 출발점은 같은데 그리고 도착점도 같은데 배송 경로가 완전히 다른 투표지들이 너무 많이 발견되는 거예요. 접수 취소가 한 번, 두 번, 세 번 돼가지고 배송이 되는 투표지들이 발견이 되는 거예요. 관내 사전투표 이상민 장관이 졸졸졸 따라다닌다고 했습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시죠? 국민 여러분들이 사전투표에 있어서 엄청난 의혹을 가지고 있는 것을 알기 때문에 경찰관들이 사전투표 이송 과정을 졸졸졸 따라다닌다고 얘기를 했는데 그 졸졸졸 따라다니는 과정에서 고령우체국에서 접수 취소가 된 경우를 몇 건이나 보셨나요? 진주 우체국에서 접수 취소가 2번 되는 경우를 몇 번 보셨나요? 수백 건. 한 선거구 조사를 하는데 404건의 접수 취소 2번이 나타났습니다. 그렇다면은 경찰관들이 그 보고서를 썼겠죠. 선관위 직원들이 투표록에 그런 것들을 썼겠죠. 그러나 그런 보고는 전국 구방내나 각종 보고에 전혀 없었습니다. 출발지가 같고 도착지가 같은데 경로가 다른 거, 그 경로도 완전 엉터리인 거, 그런 것들이 왜 생기겠습니까? 바로 가짜 투표지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은 4월 7일 서울 성관위에서 하웨이 와이파이가 잡히는 그 순간에 저기 그 은평구, 광진구, 홍산구, 강서구 등 각급 성관위에서 새벽에 투표지를 집어넣는 것을 보셨을 겁니다. 많은 국민들이 분노를 했죠. 어떻게 봉인지를 저렇게 함부로 뗐다 넣을 수가 있느냐. 우리나라의 주권을 관리하는 그 봉인 상태가 왜 이따위냐 이렇게 분노했어요. 그러나 그때 성관위는 그게 원래 정상적인 절차라고 국민을 기만했어요. 이게 정상입니까? 그동안은 성관위에 대해서 법원도 믿어주고 검찰도 믿어주고 경찰도 믿어줬습니다. 그래서 고발을 하고 고소를 하면 오히려 고발을 한 사람들이 오히려 핍박을 받았습니다. 저도 변호사협회에 징계 처분을 해서 어제 기각 결정이 왔더라고요. 이렇게 부정선거의 진실을 알리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게 또 진실이었고요. 그런데 이제는 국면이 완전히 바뀌어졌습니다. 지난 10월 국정원 보안점검 결과로 대한민국 선관위는 우리나라의 보안 상태가 가장 엉망인 집단인 게 국민들 앞에 낱낱이 드러났고, 그리고 이번 감사에서는 지난 10년간 경력 채용이 전부 불법이다라는 그런 감사 결과를 내놓았습니다. 이런 기관이 어디 있습니까? 이런 기관이 어떻게 대한민국 선거 모든 권력의 창출의 근원을 살피는 선거 관리를 하는 기관이 될 수 있습니까? 자격이 없죠? 자격 없습니다. 자, 이원석 검찰총장, 서울대 정치학과 나왔습니다. 정치를 하면 선거를 가장 많이 다루게 됩니다. 선거에 이런 각종 의혹이 있는데 특별수사본부 왜 설치 안 합니까? 설치해야 되겠죠? 마땅히 설치를 해야 됩니다. 특별수사본부 설치하라. 저는 참 자괴감이 들 때가 있습니다. 밤새 쓰다가 이것도 고발장 내야 되겠는데 고발장 내고, 그리고 우리 오단장님 뭐 세계 고발 기록 아마 기네스북 신기록 보유자일 텐데 저런 분께서 고발장을 써서 고발을 하는 게 저는 상식적으로 이해 안 됩니다. 이거는 국민이 나서기 전에 검찰총장이, 검사가 사건을 인지해서 바로 특별수사본부를 조직하고 선거에 대해서 수사를 대대적으로 진행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부정선거는 단순한 일개 범죄가 아닙니다. 단순한 자범도 아니고요. 이른바 우리 국민들이 국정논란, 국정농단 이런 걸 얘기하는데 대한민국을 농단한 어마어마한 당군 이래의 최대 불법 사건입니다. 최대의 범죄 행위입니다. 이런 것들이 지금 4.15에도 일어났고 4.10에도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저 검찰이 조용히 하고 있습니다. 저 대법원이 침묵하고 있습니다. 대법관 노태학이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이라는 이유로 그렇게 하고 있는 건지, 권순희 중앙선거관리위원장,
권순일 대법관에 대해서 그 50억 클럽 그것도 선거와 관련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직도 수사가 제대로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다. 압수수색 형식적으로만 하고 있고 아무런 진행이 되고 있지 않습니다. 권순일도 빨리 구속을 해야 되고, 검찰이 이 부정선거와 관련된 대한민국 모든 곳곳에 대해서 특별수사본부, 특별수사팀을 조직해서 수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많은 국민들이 가슴 애들고 이렇게 변호사들이 소송하고 고발장 쓰고 이런 일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검찰 잘한다, 경찰 잘한다, 이렇게 우리 주권을 침해한 침탈 이 사람들에 대해서 열심히 수사하고 그들을 처벌하고, 그래서 이재명이나 조국 같은 범죄자들이 대한민국 국회에서, 대한민국 언론에서 떵떵거리면서 사는 것을 안 보게 만드는 것이 검찰이 해야 할 일 아닙니까? 맞습니다. 이원석 검찰총장 부정선거 수사하라! 부정선거 수사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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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외침을 한 지 지금 4년째입니다. 이제 5년차가 되는 것 같은데, 우리가 그렇게 할 게 아니라 검찰, 경찰이 제발 나서서 살펴주시길 바랍니다. 저희가 고발한 사건들이 꽤 있습니다. 그것들을 하나씩 하나씩 살피면 그냥 바로 다 드러납니다. 국정원 보안점검 하는 과정에서 국정원이 선관위 보안점검 하는 과정에서 선관위가 이토록 엉망인 기관인 줄 몰랐다 하는 것처럼, 채용 비리를 감사를 했더니 이런 기가 처음 봤다 하는 것처럼 선관위의 선거 관리에 대해서 수사만 하면 정말 대한민국 주권을 이렇게 엉망진창으로 망쳐놓았구나. 그래서 선관위 놈들이 속구 일투표 관련해서 국회의원들이 항의하니까 저놈 날려버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할 수 있었구나라는 것을 국민들에게 알리고, 제발 이 불법단체 반드시 해산시키고, 오늘 오상영 단장님이 그 선관위 채용비리 관련 자녀들을 고발했는데 이들도 즉각적으로 수사해서 빨리 직결 해제시키고, 제발 일단 기본적으로 한 2,000명만 구속시키고 나머지 1,000명도 다 수사해가지고 선관위를 자동적으로 해체하고 애국시민들과 정말 나라 사랑하는 그런 공무원들을 새로 채우는, 그리고 선거를 다시 무효하고 재선거를 해서 대한민국을 바로 세우는 그런 계기로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규현 장관이 했잖아. 화이팅! 노태양 사퇴하라! 이호석 수사하라! 저는 외치는 자입니다. 이호석 감사총장! 참, 박주영 변호사랑 그 잠실 한강 그 강가에 앉아가지고, 아 진짜 이제 어떡하냐 우리 진짜, 이렇게 얘기했을 때가 벌써 몇 년 전이네. 그것도 밤 10시 11시에 만나가지고. 참 시간 빠릅니다. 그 둘째가 형 나 와이프 임신했는데 어떡하지? 내가 이걸 계속 해야 되나? 이럴 때가 진짜 엊그제 같았는데, 이제 그 애가 아빠한테 따박 말대꾸를 한다고 합니다. 나를 지금 이 자리에 참석하신 여러분들이나 이 방송을 보시는 여러분들이랑 다 똑같이 사는 게 다 똑같아요. 별반 다를 게 없어요. 그나마 지금 여기 연단에 선 사람들이 성격이 지레 같다는 것 뿐인 거예요. 알고 있는 내용을 그냥 누가 알아서 해주겠지 라고 그냥 넘어가지 못하는 약간의 성격이 좀 그래서 그렇지, 여러분들하고 사는 거 똑같은 근심 걱정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냥 똑같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엊그제도 말씀드린 게, 저나 누구 믿지 말고 여러분들이 저희들과 함께하고 여러분들 스스로가 저와 이들과 같은 역할을 해주셔야 된다는 얘기가 그런 얘기입니다. 박주영 변호사 돈이 있어도 지금 밑에 소위 말하는 표현을, 그러니까 밑에 변호사를 구할 수가 없어요. 오질 않아요.
이유는 너무 지금 이 우파 진영에서 뭐 박주현 변호사가 뭐 소위 말해서 극우 변호사다라고 그렇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을 구하기 힘든 겁니다. 자, 또 하나. 지금 우리들 중에서 아마 제일 막내가 될 것 같은데 여러분들 정말 팩트체크를 아침 새벽 4시에 일어나가지고 3시간 동안 준비해서 7시에 방송하고 저녁 오후 5시에 해서 또 그걸 하기 위해서 몇 시간 동안 뒤지고 저는 준 PD의 방송 내용을 보면 그걸 그대로 옮겨 놓으면 고발장이 됩니다. 고발장에 사실관계가 돼요. 그만큼 열심히 확인해서 우리 우파 진영에 어디 가서 말씀을 하시는 데 있어서 조금이라도 논리적으로 부족하지 않도록 정말 열심히 해주고 있는 우리 손상대 TV의 준 PD를 모셔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손상대 TV에서 방송하고 있는 준 PD라고 합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하나 여쭙고 제가 좀 말씀을 이어가고 싶은데요. 선거에 있어서 특히 선관위가 가장 가지고 있어야 될 덕목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공정선거. 네, 맞죠. 저는 그 중에서도 공정성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왜냐? 공정하게 선거를 치러야지 우리 국민들이 믿을 수 있는 것이고 그 공정한 날에 투표를 할 수 있는 것이고 그래야지만 그 결과를 받아들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지금 대한민국은 어떻습니까? 선관위 내부에서 채용비리라는 것이 퍼졌습니다. 채용비리가 공정하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까? 그것도 한두 건이 아닙니다. 지난 10년 동안 400여 건이 채용비리가 걸렸습니다. 그렇게 지금 감사원으로부터 수사 의뢰를 받은 인원이 무려 43명입니다.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바꾸어 말하면 지난 10년 동안 선관위의 채용비리가 400건이란 건 선관위 내부에 채용비리로 인해서 들어간 사람이 400명이 넘는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들에게 그동안 선거를 맡겨놨던 것이고 그런 선거가 지금 이렇게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쭤보겠습니다. 믿을 수 있습니까? 그들이 하는 선거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그게 공정하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이렇게 나오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저는 이런 상황 속에서 검찰에 하나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이원석 검찰총장이 각종 수사와 관련돼서 이런 말씀하시더라고요. 증거와 법리에 맞춰서 수사하겠다고. 모든 정치적인 수사와 관련돼서 자신의 임기가 끝날 때까지 마무리하겠다고. 제가 바꾸어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정치적인 사안 수사만 중요합니까? 선관위 채용비리 정치 수사입니까? 너무나도 당연히 해야 되는 수사입니다. 증거와 법리에 따라 수사하겠다고요? 선관위 채용비리 그 어떤 것보다 증거와 법리가 가장 확보된 것입니다. 왜입니까? 국가기관이 인정해줬습니다. 어딥니까? 바로 감사원이란 곳에서 실제 감사를 벌였고 그런 가운데 채용비리가 드러난 것입니다. 그럼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임기가 얼마 남지 않은 시점에서 지금 여의도에서 나오는 국회 내부에서 나오는 또는 메이저 언론들이 말하는 그 수사만 끝내고 가는 게 책임지는 자세입니까?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제일 중요한 건 특히 이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서라도 가장 중요한 건 선관위의 공정성을 담보하는 것입니다. 그 선관위의 공정성이 선관위 스스로 담보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많은 지금 국민분들이 외치시는 것이고 실제 그 고소고발장이 제출이 된 겁니다.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하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증거 나왔습니다. 법리 해석 끝났습니다. 실제 그 과정 속에서 선관위가 증거 인멸까지 했다라는 그것도 조직적으로 인멸했다라는 모든 정황 증거들이 언론을 통해서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뭐만 하면 되겠습니까? 나서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근데 왜 나서지 않는 겁니까? 왜 나서지 않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저는 얘기를 좀 들어보고 싶습니다. 그런데 이와 관련돼서 일절 얘기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다시 한번 외치도록 하겠습니다. 나서십시오. 선관위 수사하십시오. 그 수사를 통해서 어떤 놈들이 채용비리를 했는지 어떤 놈들이 선관위 안에서 헤쳐먹었는지 그것을 우리 국민들에게 명백하게 알려서 우리 선관위가 더 이상은 우리 국민들한테 질타를 받지 못하도록 우리 국민들이 대한민국의 선거 결과와 관련돼 가지고 부정하지 못하도록 공정성을 담보해 주십시오. 저는 마지막으로 이 얘기를 좀 드려보고 싶습니다. 검찰 하십시오. 어려운 수사 아닙니다. 모든 게 다 나왔습니다.
검찰만 나서면 된다는 말씀 마지막으로 드려가면서 구호 외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검찰은 하면 수사하라 말씀해 주십시오. 검찰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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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아, 준비도 화이팅! 잘했어. 저는 준 PD가 원망스럽습니다. 저렇게 할 얘기만 핵심만 똑똑하게 하고 빠져버리면 제가 또 그만큼 어떡하지? 큰일이네. 지금 준 PD가 아직도 몸이 컨디션이 그냥 그래요. 그런데 지금 저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아스팔트에서 만난 사람들이라고 모임이 있습니다. 아만사라고 하죠. 그래서 우리들의 각자 역할, 뭐 언론이나 언론, 교육이면 교육계에서 저희들의 각자 역할을 나눠서 하고 있는데 그 중에 제일 막내입니다. 네, 제일 막내인데 피가 어디 못 속인다고 여러분들 그 준 PD가 그 방송을 할 때 막 원고를 써서 할 것 같죠? 그거 정말 아니거든요. 그냥 그 순서만 정해놓고 그냥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제가 옆에 있다가 보면 많이 이렇게 쳐다봅니다. 정말 이건 타고난 것 같아요. 아버지도 그렇습니다. 아버지도 원고 써놓고 한 게 아니에요. 오늘 뭐 하지? 이러고 그냥 해요. 그래서 이거는 정말 타고나지 않으면 할 수가 없다. 예. 그래서 어쨌든 우리 준 PD가 계속 건강을 유지해서 그 여러분들의 그 팩트를 계속 전달하고 그리고 많은 분들과 함께 우리 우익진영의 여론을 만들 수 있도록 여러분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그 평일날 하려고 하는 이유가 주말에는 다른 분들이 지금 하고 계시고 저희들은 앞으로 지금 소리가 여러분들 잘 안 들으시겠지만 이 소리가 저기 대검찰청과 중앙지검에는 잘 들리게 배치를 해놨어요. 우리들이 다 아는 내용 100번 얘기해서 우리는 없죠, 우리끼리는. 그래서 여기에 검찰에 관련된 분들이 저 대머리 또 왔네. 이번에는 조국 이준석이가 아니라 선관위 문제네. 그치, 이거는 좀 문제가 있지. 젊은 청년들, 젊은 사람들의 최후의 기회를, 그 선량한 사람들의 최후의 기회를 뺏은 거기 때문에 아마 검찰에서도 이 문제를 쉽게 넘어가지는 못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박소영 대표가 오기로 했었는데 지금 안 오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지난 화요일날 저희들이 국회 소통본에서 했던 내용을 여러분들은 아시는 내용이겠지만 지금 식사를 하러 오고 가고 있는 우리 검찰청 관계자들과 서초경찰서 관계자분들은 모르는 내용이므로 저희들은 계속 반복된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7, 8분 정도 똑같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썩을 대로 썩은 선거관리위원회를 해체하고 노태하 위원장은 즉각 사퇴하라. 지난주 감사원이 공개한 선거관리위원회 경력직 채용 비리 의혹에 대한 감사 결과는 매우 충격적입니다. 2017년부터 10년간 총 291차례 채용 과정에서 중앙선관위 400여 건, 지역선관위 800여 건 등 1,200여 건의 규정 위반과 고위 간부 자녀의 채용 비리가 적발되었습니다. 감사원은 이날 채용 비리에 적극적으로 가담한 선관위 전현직 직원 27명을 대검찰청에 수사 요청했으며 검찰 수사 요청에 더해 참고 자료까지 송부한 것까지 포함하며 연료자는 49명에 달합니다. 이들 중에는 선관위 사무총장과 사무차장 등 고위직뿐만이 아니라 국장, 상임위원, 과장 등 중간 간부에 이르기까지 자녀 채용 첨탑은 직급과 지역을 가리지 않았습니다. 이들은 선관위 채용 담당자에게 자녀 채용을 청탁했고 청탁을 받은 선관위 채용 담당자들은 다양한 위법,
형법적 방법을 통해 지역 자녀를, 직원 자녀를 합격 처리했습니다. 그로 인해 자격을 갖춘 다른 후보자들이 탈락하고 말았습니다. 감사원 관계자가 중앙에서부터 지역까지 동시다발적으로 점수 조작 등 위법 채용을 당연시하는 행태는 24년 동안의 감사원 생활 중 선관위 감사에서 처음 봤다며 충격적이라고 토로했을 정도입니다. 구체적 채용 비리 사례를 보면 더욱 기가 막힙니다. 서류 전형부터 연령 고주지 등을 자기 자식에게 유리하도록 맞춤형으로 설정한 뒤 영향력을 행사하기 쉬운 부하 직원들로 심사위원을 구성해 합격시켰습니다. 전 사무총장 아들 김모 씨의 경우 내부위원만으로 시험 인원을 구성해 합격시켰는데 그 과정에서 선관위 직원들은 내부 메신저에서 이 사무총장 아들을 세자라 부르기까지 했습니다. 면접위원들에게 빈 점수표를 제출하고 한 뒤 점수를 조작하거나 비공개 방식으로 한 사람만 지원받아 뽑기도 했습니다. 뽑은 후에도 경력을 허위 기재해 파견 교육을 보내는가 하며 상급기구 정보 연한 규정을 받고 양지로 전출시키기도 했습니다. 선관위가 독립기관으로 감사를 받지 않는다는 점을 악용해서 간부의 아들, 딸, 동생, 심지어 예비 사위까지 부정한 방법으로 특혜 채용한 것은 우리의 시대 정신이 공정과 상식을 파괴하는 것이기에 매우 심각한 문제입니다. 중앙선관위는 그간 선거관리 업무와 관련해 감사원으로부터 단 한 번도 감사를 받지 않았습니다. 지난 2022년 대선 사전투표에서 코로나19 확진자와 격리자들의 투표함이 아닌 소크리 등에 담게해 시민들이 한 이른바 소크리 투표 논란이 일자 감사원은 중앙선관위에 대한 감사 계획을 세웠는데 중앙선관위는 직무수행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이 침해될 우려가 있다며 감사를 거부했습니다. 지난해 5월 선관위의 고위직 자녀 채용 특혜 논란이 불거졌을 때도 노태하 중앙선거위원장을 비롯한 선관위원들은 감사원 감사를 만장일치로 거부했습니다. 하지만 여론이 악화되자 자녀 특혜 채용 의혹에만 감사를 부분 수용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헌법재판소에 헌법기관인 선관위는 감사원 감사 대상이 아니다라며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했습니다. 선관위가 지난해 특혜 채용 의혹이 제기되었을 때 한편으로는 대국민 사과를 하면서 다른 죄송합니다. 이거 여쪽 그늘로 와. 이쪽 그늘로 와. 그늘로 뜨거워서 그런 거야. 기침 나는 거야. 그늘로 와. 그늘로. 이쪽으로. 어차피 똑같은 거지. 소리는 똑같으니까. 선관위가 지난해 특혜 채용 의혹이 제기되었을 때 한편으로는 대국민 사과를 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감사원 감사를 거부하고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하는 등 왜 그처럼 격렬하게 저항했는지는 이번 감사원 감사 결과가 말해주고 있습니다. 선관위라는 독립기관의 위상을 지키기 위해서가 아니고 자신들의 채용 비리가 드러나는 것을 막기 위한 몸부림이었던 것입니다. 이번 감사원의 감사 과정에서도 선관위는 조직적인 감사 방해와 증거인멸 및 은폐를 자행했습니다. 선관위 직원들은 감사 과정에서 직원 자녀 특혜 채용 문제를 숨기기 위해 자료 제출을 고의로 지연시키거나 직원 정보를 누락하며 방해했습니다. 이들은 자신들에게 불리한 파일을 변조하거나 파기했고 포렌식을 거부했으며 주요 증거 자료 인적 사항 등을 검정색 펜으로 지운 뒤 제출하는 등 조직적으로 증거인멸을 하기도 했습니다. 문제가 됐던 박찬진 전 중앙선관위 사무총장 딸의 경력 채용 내용을 일괄 삭제하라고 지시했는가 하면 신우용 전 상임위원 아들의 처음 문건 역시 갈아버려라고 지시했습니다. 중앙선관위는 민주주의 꽃이라고 불리는 선거를 공정하게 관리하기 위해 설치된 독립기관입니다. 따라서 정치적 중립은 물론이고 매우 높은 청렴도를 갖춰야만 합니다. 하지만 후진국에서나 있을 법한 채용 비리가 지난 10년간 대한민국의 선관위에서
무서히 저질러졌다는 사실이 드러난 지금 누가 선관위를 선거관리기관으로 신뢰하겠습니까? 중앙에서 지방에 이르기까지 전국적으로 채용비리가 만연한 조직이 선거 관련 업무를 제대로 관리했다고 믿을 국민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번에 밝혀진 선관위의 비리는 빙산의 일각에 불과할지 모릅니다. 10년간 경력직 채용 정부에서 부정이 저질러졌다는 사실을 선관위 조직 전체에 부패가 만연해 있으며 그 부패의 뿌리가 또한 깊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즉 대한민국의 선관위는 썩을 대로 썩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선관위는 고쳤을 수도 없는 지경에 이런 조직이라 할 것입니다. 이제 국민들은 선관위를 신뢰할 수 있는 기관으로 인식하지 않습니다. 국민 혈세를 좀 먹고 대한민국의 위상을 끌어내리는 선관위는 더 이상 존재할 필요가 없습니다. 해체를 통해 새로운 기관으로 거듭나는 것이 답입니다. 이에 우리는 이번 선관위 사태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촉구합니다. 첫째, 검찰은 선관위의 채용 비리를 비롯하여 인사 및 조직, 선거 관리 감독 운영 등 선관위 전반을 엄정하고 철저하게 수사해 주십시오. 채용 비리에 연루된 사람들에게 엄중한 형사 처분을 내려야 할 것입니다. 부정 채용으로 특혜를 본 아들, 딸과 친인척에 대해서는 면직 해임 등 공정성에 입각한 조치를 즉시 해야 할 것입니다. 둘째, 썩을 대로 썩은 선관위를 정상화시키기 위한 외부 감사가 필수적입니다. 바닥으로 떨어진 선관위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라도 국회는 선관위에 대한 외부 직무 감찰을 의무화하는 법을 우선적으로 제정해야 할 것입니다. 셋째, 노태학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은 이토록 비리가 만연한 선관위의 자정 기능에 살아있다고 강변하면서 선관위가 감사 대상이 아니라는 주장만 되풀이한 바가 있습니다. 노태학 위원장은 이번 감사 결과에 대해 책임을 지고 사퇴한 것이 마땅한데 왜 아직 그 자리에 있습니까? 국민들에게 부끄럽지도 않습니까? 노태학 위원장은 국민들 앞에 석고대지하고 즉각 사퇴하십시오. 2024년 5월 7일 국회의원 정경 자유변호사 자유대한 호흡단. 자, 여러분, 살짝 일어나 볼까요? 살짝 일어나. 자, 여러분들 이제 저쪽으로 바라보세요. 왼쪽에 보이는 잘 안 보이죠? 나무에 가려서 그 위에 꼭대기만 보이는 게 대법원입니다. 저기 여러분들 봤을 때 11시 방향, 어떤 분에게는 12시 방향. 자, 저곳입니다. 저곳에 왜 노태학이가 끝까지 버텨야 되는지 이번 감사 결과에서 나온 겁니다. 왜 노태학이 중앙선거관리위원장 자리를 내놓지 않은지 이번 감사 결과가 그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쩌면 이 자에 마지막 남은 책무는 절대 감사원이나 수사기관이 선거와 관련된 감사나 수사를 못하도록 막는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게 어쩌면 노태학에 남은 마지막 책무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한번 외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선관위 직원 자녀 특혜 채용, 노태학은 선관위원장 자격 없다, 즉시 사퇴하라. 노태학은 선관위원장 자격 없다, 즉시 사퇴하라. 선관위 경력 경쟁 채용 특혜 비리, 노태학은 선관위원장 자격 없다, 즉시 사퇴하라. 자, 이러한
이러한 비리 행위에 눈 감고 있는 노태악이 대한민국의 가장 존경받고 있는 대법관의 자리에 있어서 되겠습니까? 자, 다시 한번 외쳐보도록 하겠습니다. 노태악은 대법관 즉시 사퇴하라! 노태악은 대법관 즉시 사퇴하라! 노태악은 대법관 즉시 사퇴하라! 자, 이제 앉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저 때가 대법원 앞에 가가지고 저 혼자서 지랄 테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저 믿으세요. 여러분들 눈에 보이지 않도록 안문동도에서 저 혼자 그건 방송을 켜놓고 할 수가 없는데요. 안 잡혀가는 한에서 제가 욕 잘합니다. 네, 평생 욕할 줄 몰랐는데 네, 하여간 그렇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좀 현실적인 얘기를 좀 하고자 합니다. 지금은 우리들이 자, 했던 얘기예요. 우리들이 이 집회만 하고 목소리를 내고 그리고 뭐 선관위 해체를 하라고 하고 노태악이 사퇴하라고 외치고 그리고 이들에 대해서 수사를 하지 않고 있는 대한민국의 수장이 윤석열 대통령이 다 지금 2년째 부정선거 수사 안 하고 뭘 안 하는 걸 좌판이냐? 야, 내가 윤석열이가 그럴 줄 몰랐는데 실망이다. 윤석열을 끌어내려야 된다. 자, 한동훈도 마찬가지다. 한동훈도 지금 하는 짓거리 보니까 세작이다. 한동훈도 끌어내려야 된다. 또 누가 있지? 오케이. 자, 이원석 2년 동안 뭐 했어? 아이, 진짜 이거는 진짜 그래. 이원석 진짜 2년 동안 뭐 했어? 자, 이원석 2년 동안 뭐 했어? 야, 이원석이가 혹 문재인이가 심어놓은 그 세작이 아니냐? 자, 송경호 그 조국 때문에 좌천됐던 송경호가 왔을 때 그나마 우리는 좀 적극적으로 수사할 줄 알았어. 성금 또 나쁜 놈 아니냐? 지금 사실 우리들 진영에서 이런 얘기들이 왕왕 나오고 있죠? 여러분의 단톡방에도 그렇습니다. 자, 제 얘기를 끝까지 듣고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제가 지난 2년 동안 지난 3구 대선 때도 그렇고 제 입에서 윤석열이라는 이름이 거의 나오지 않고 있어요. 저는 어쩌면 여러분들과 마찬가지로 윤석열 대통령 당시 후보자일 때 아마 여러분들만큼이나 저는 그에 대한 반감이 있었으나 저는 글을 찍었습니다. 차마 이재명이가 놔둘 수는 없었어요. 아마 여러분들 많은 분들이 그런 심정이셨을 겁니다. 그런 심정이었고 그리고 속된 말로 조폭과 연루되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이재명 이런 범법자가 지배하는 대한민국에서 살고 싶지 않은 게 더 컸겠죠. 제가 3월 10일 안국역에서 돌아가신 그분들 분향소를 딱 설치했는데 3월 9일날 투표하는 날 그날 6시 반경에 그 앞에 낙원동에 있는 아군찜에 가서 밥을 먹으러 갔는데 딱 앉았을 때 머리 앞에 출구조사가 나오는 겁니다. 근데 출구조사에서 약 1%가 이기는 걸로 나왔었어요. 제가 그날 보통 제가 저녁 한 끼를 먹는데 제가 그거 보고 약 한 30분 동안 소주 2병을 마셨던 것 같아요. 예, 뭐 됐다. 큰일 났다. 그래서 우리 그때 호국단 단원들 그때 분향소 설치하고 밥 먹었던 단원들이 다들 얼굴이 사색이 돼가지고 출구조사 그렇게 하면은 나중에 개편에 지는 게 100%였기 때문에 그래서 야 이거 어떡하지? 진짜 말 한마디 없이 술만 먹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아씨 난 영어도 못하는데 대한민국을 살아갈 수 있을까? 내가 2018년 이재명이가 분당경찰서 처음 출석했을 때
괜히 가서 이재명 구속하라고 소리치고 쫓아다녔나? 아, 내가 괜히 이재명 고발 많이 했나? 별별 생각이 머리를 스쳐갔었습니다. 어떻게 되지? 술이 안 취했어요, 정말로. 그래서 그 식당에서 소주 3병 먹고 에이씨 머리 모발이 씩씩하고 산에 가서 살지 뭐 이런 얘기도 하고 웃으면서 했었는데 어쨌든 결국은 이겼습니다. 저는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한테 감사합니다. 제가 이재명 대통령이 됐으면 제가 지금 이 자리에 서 있을까? 못 서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의 이재명의 성향을 봤을 때 진짜 앞이 안 가고 야야 일단 저 대머리 새끼부터 해서 대머리만 같이 올려다니니까 다 집어넣어 라고 하지 않았을까? 라는 추측을 해봅니다. 우리가 기대했던 검찰 출신의 윤석열 대통령이 정말 대한민국의 범죄자들을 대한민국 법이 정한 내에서 다 집어넣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이제 제가 문재인 정권 때 2019년도 삐친 듯이 고발했던 것들이 이제 아싸 이제 빛을 발하겠구나. 그래 그러면서 엑셀로 정리했던 고발건들을 하나하나 체크해가면서 이제 제가 2022년 가을부터 이제 좀 수사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라고 일일이 전화했던 사람이 저예요. 여러분들만큼이나 기대한 바가 컸던 게 접니다. 그런데 제가 조금 전 우리들이 현실적인 부분을 좀 얘기하자고 하지 않았습니까? 지금 윤석열 대통령 끌어내릴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자,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을 끌어내리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조직을 결정해서 체계적으로 하고 있습니까? 국민의힘 하는 짓거리 보니까 진짜 화가 나죠. 국민의힘을 대체할 정당이 있습니까? 현실적으로? 없어요. 어떤 분들은 그럽니다. 국민의힘을 해체시키고 정통 우파 정당을 만들어야 된다. 우리 냉정하게 얘기해보자고요. 냉정하게. 우리는 있는 아쉽지만 우리가 아쉽잖아. 우리가 아쉬워서 여기 잘 나왔고 우리가 아쉬워서 이 방송을 보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제가 가끔 하는 말이 있는데 우리가 신세한탄이나 넋두리는 분노하는 거는 한두 번 바짝 하고 그러면 저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활용하고 우리들이 의견을 잘 반영을 시켜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목적한 바를 이룰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지금 윤석열 정부에 있는 관료들을 우리가 활용을 할까? 어떻게 하면 일 더럽게 안 하고 있는 이원석 검찰총장이 적어도 성관이 문제는 어떻게 접근을 하게끔 우리가 할까? 우리가 일 더럽게 안 하고 있는 이원석 검찰총장 욕만 한다고 해서 뭐가 달라지겠냐고. 그래서 지금 이번 임기가 9월이라고 하죠. 그 다음 이원석 총장이 9월이라고 하죠.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3년 남았습니다. 저는 탄핵이 벌써 시작이 됐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이 시작이 됐다고 생각해요. 지난 2년 동안 우리 진영에서 원한 대로 하지 않았다고 해서 윤석열 에이씨 내려오라 그래 뭐 하라 그래. 그러면 지금 우리의 현실에서 누가 대통령이 되겠습니까? 이재명. 누가 지금 뭘 하겠습니까? 이재명. 그래서 우리가 지금 우리가 싸워야 될 대상 그리고 정말 우리가 원하는 걸 하려면 그들을 활용을 해야 된다. 활용. 마냥 빨고 우리가 건전한 비판은 얼마든지 한 거예요. 근데 우리들은 비판이 아니라 비난만 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나 지금 오늘 내가 지금 이제 서초경찰서 정보관한테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집회를 주최하는 저의 능력 부족이에요. 집회를 주최하고 있는 저의 능력 부족인데 서초경찰서에서도 오늘 지난번 조국이나 이준석 집회할 때보다 인원이 더 줄은 거예요. 또 우리들이 엊그제 비 오는 날 했던 보다 인원이 더 줄었어요. 그러니까 서초경찰서에서는 지금 여러분 보시기엔 차가 쫙 막혀요. 그러니까 이걸 인원을 조금만 대표님 좀 신경 써주시면 어떨까요? 여러 얘기예요. 지금 우리들은 왜 이원석 검찰총장이 적극적으로 뭐 수사를 안 하냐? 왜 지금 검찰에 기소되어 있는 여러 건들을 기소 안 하냐라고 얘기하고 있고, 그리고 지금 우리들은 대한민국 정부에게 다른 것도 아니고, 난 진짜 조국하고 이준석 구속 기소 안 해도 돼요. 이것만이라도 바로 잡으면 올바른 대한민국의 정치인들이 제독부로 들어갈 수 있는 출발점, 이게 선관위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들이 불평하고 단톡방에서 이렇게 하고 패배주의에 빠져가지고 이런 행동은 더럽게 안 하면서 손가락질하면서 같이 열심히 뭔가 으쌰으쌰 하자고 하는 여러분들에게 기운만 빠뜨리고 있는, 여기에서 우리는 벗어나야 되는 거예요. 자, 우리가 뭔가를 지금 바꿀 수 있는 건 한정이 돼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지속적으로 그 어떠한 결과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부족하지만 계속 목소리를 내고, 여러분들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집회도 동참을 시키고, 제가 여러분들 부탁드리듯이 여러분들도 주변 사람이 계속 부탁을 드려서 여론을 만들어 가야 되지 않을까요? 지금 제가 뉴스 데일리 베스트 고승국 박사님, 이봉교 박사님, 아까 이봉교 박사님도 저 박주현 변호사 전화 왔었는데, 그 다음에 손상대 대표는 말할 것도 없고, 다른 유튜버 대표님들도 지금 저하고 다 같이 이번 주에 이 얘기를 했으면 다음 주에도 선관위 채용 문제를 계속 얘기해요. 제가 이걸 하는 동안은 계속 보조를 맞춰서 할 겁니다. 자, 그러면은 여러분 잘 보세요. 지금 한 70분 정도가 이렇게 오셨어요. 70분 정도 오셨는데, 여기에 만약에 300분이 오신다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집회를 못해요. 좀 건너가야 돼요. 근데 난 건너가는 게 싫어. 왜? 소리가 저기 다 막혀요. 우리들 소리가 대검찰청이나 대법원까지 소리가 들리지가 않아. 여기서야 각도가 나와요. 근데 여기서 300분이 모였다고 생각해. 평일에 좌파들도 노조회비나 동원하지 않으면 이렇게 모이기 힘들어요. 아시는 분들은 평일날 이렇게 사람들은 많이 모여, 와 대단한데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하지만 우리는 누구한테 보여주려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검찰은 이들에게 계속 인원이 늘어나는 모습을 보이고, 우리가 그들에게 어떠한 여론이 형성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거잖아. 다른 우리들끼리가 아니라 지나가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우리는 이 검찰 조직에게 우리 일반 국민들의 동원된 노조원들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모인 자유시민들의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 자리에 함께 해주신 여러분들에게는 정말 이거는 뭐 두말할 것도 없고 너무 감사드리고, 이 방송을 보시는 여러분들에게도 적어도 저희가 여기서 한 일주일에 이렇게 대중이 모이는 집회는 한두 번, 이 선관위와 관련해서는 한두 번은 꼭 할 겁니다. 꼭 매주 한두 번은. 그러니까 여러분 많이 참석해 주시고, 그리고 제가 아시겠지만 제가 집회만 하는 놈이 아니죠. 이 집회를 할 때는 반드시 문서가 병행이 돼야 된다는 사람이 저예요. 그래서 오늘 오기 전에 박주현 변호사와 함께 이 선관위, 이 자녀들, 공범인, 수혜자인 그 자녀들 및 친척들에 대해서 제가 고발장을 넣고 왔습니다. 이제 다음 주에는 뭐가 들어갈 거냐면, 경기 남부 경찰청에서 갖고 있는 사건을 이쪽으로 가져와서 검찰청에서 특수수사팀을
만들어서 대검찰총장의 지휘를 받도록 우리가 압박을 가해야 되는 거예요. 다시 한번, 이게 이재명 같은 애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거는 단순히 부정선거를 치렀다 그 문제가 아니에요.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계속 반복된 일이 만들어질 것이고, 우리가 지금 그렇게 노력하고 있는 부정선거 문제가 여기서 자유로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선관위 해체는 사실 불가능합니다. 왜? 헌법을 개정하지 않은 이상 안 되거든요. 하지만 정말 많은 국민들이 이 목소리가 터진다면 대통령부터 여기서 입장을 표명해야 되는 거예요. 대통령이 그 보고를 받았을 겁니다. 오늘 담화를 한다고 했는데 이 얘기를 했는지 전 모르겠어요. 아직 보지도 못해서. 안 했어요. 그러면 우리들은 어떠한 루트를 통해서든 하지 대통령에게 이 입장을 얘기하도록 우리는 압박을 해야 될 것이고, 물미치든 아니면 앞에 가서든 어쨌든 그 노력을 해야 될 것이고, 그리고 대검찰청과 서울중앙지검에서는 이 문제를 적어도 검찰청 조직이라는 곳에서 이 문제의 심각성을 알 수 있도록 우리는 계속 목소리를 내야 되고, 여러분들, 이 방송을 보시는 여러분들은 대검찰청 홈페이지 자유 게시판에 적어도 이 문제는 검찰총장이 직접 나서야 되는 거 아니냐는 것을 써셔야 되는 거예요. 맞아요. 우리 스스로가 너무 게을러졌다고 생각하지 않으신가요?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을 당하면서 대한민국 국민들이 들고 일어났을 겁니다. 그때는 우리는 조직이라는 게 뭔지도 몰랐어요. 그때 우리는 우파 시민단체가 존재하는지도 모르는,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 일반 국민들이 각성을 해서 지금 여기까지 온 겁니다. 맞아요. 윤석열 대통령은 우리들에게 5년이라는 시간을 벌어준 거예요. 그럼 내가 반문을 해보겠습니다. 과연 여러분들은, 이 방송을 보고 계시는 여러분들과 참석하신 여러분들은 지난 2년 동안 우리 우익진영의 조직이라든지 발전을 위해서 우리가 어떠한 노력을 간절하게 했는지 한번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자고요. 가만히, 냉정하게. 단순히 집회 주최 측이 있는 곳에 가서 힘주를, 물론 그것도 잘했어요. 못했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하지만 우리가 체계적인 싸움을 우리가 하기 위해서 어떠한 준비를 했는지, 이재명이가 대통령 되는 것 대신 윤석열 대통령이 되었고 5년 동안 우리들에게 시간을 벌어줬는데, 과연 우리는 우익진영의 재정비라고 할게요. 재정비를 하기 위해서 어떠한 노력을 해왔는지. 물론 저도 겁이 나서 우리 호국단을 더 강하게 키울 수가 없어요. 사람이 그만둘 때 언제든지 편하게 그만둬야 되거든요. 뭔가 발목이 잡히면 안 되니까. 저도 그래요. 저도 저희 호국단을 더 정치를 키울 생각을 안 하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 지금부터라도 우리가 선관위 하나 잡아드리는 거에 우리 우익진영의 목소리를 내보면 어떨까 참 생각해 봅니다. 저는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좌익 애들은, 제가 엊그제도 이제 누구하고 한 20분 동안 얘기를 하면서 이런 얘기를 해요. 자, 여러분들 감성팔이 하는 거 아니에요? 2017년 서울시청 앞 광장에서 제가 자원봉사를 하고 있을 때, 그때 그 팔팔했던 우리 선배님들이 이제는 오단장 내가 허리가 아파서 무릎이 아파서, 사실 이런 상황 7년이나 시간이 지났잖아요. 그래서 제가 우리 선배 세대들이 살아계실 때
대한민국의 가치관을 재정립을 해야 되는데 지금 우리 우익진영에서 냉정하게 시민단체 활동을 해서 먹고 살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야 된다고 얘기를 해요. 좌익들은 이 체계가 되어 있어요. 졸업하고 나서 얘네들은 4대 보험이 된다고요. 내가 하다못해 하부 조직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어떤 민노총, 정교조 뭐 이런 큰 거 말고 그 밑에 하부 조직들, 그리고 하나의 시민단체 중에 하나 전장년조차도 4대 보험이 돼요. 4대 보험이 돼. 내가 걔네들을 고발하면서도 와 진짜 부럽다 이런 생각이 들 정도예요. 그런데 우리들은 어떻게 하고 있죠? 지금 여러분들은 여러분들 돈을 내서 그래도 저 5단장한테 그래도 좀 힘을 실어줘야 되고 하니까 이렇게 나와서 함께 해주시지만 실제적으로 저와 함께 일하고 있는 우리 동지들도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 그때 뜻을 모은 단원들이 지금까지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들이 부족한 거는 내 남은 인생을 우리 우익진영을 위해서, 이 대한민국을 위해서 시민단체를 만들어서 내가 진짜 회사처럼 운영을 해가지고 직원들 4대 보험 주면서 야 월급 야 지금은 300만 원밖에 못 줘. 지금 퇴직금 있겠습니까? 지금은 300만 원밖에 못 주는데 더 열심히 해가지고 내가 너 500만 원 줄 테니 나랑 같이 네 남은 인생 한번 걸어보자. 이렇게 돼야 된다고. 이렇게. 왜? 나도 내가 고발당해서 박원순을 고발해서 4년 동안 중앙지검에 내 사건이 계류되어 있었고 그게 현실이고 지금도 제가 재판을 받고 있어요. 저랑 같이 있다가 제가 야 최정혜 하고 뭘 하다가 몸싸움 나면 몸싸움 했던 우리 단원들은 고발 안 당하겠냐고. 당연히 당하지. 자, 그래서 전업으로 하고 있는, 평생을 전업으로 살아왔던 좌익진영과 우리 자발주로 모여서 내 남은 시간, 내 개인적인 시간을 투자해서 이렇게 함께 모이는 사람들끼리 했을 때 그게 싸움이 되겠습니까? 안 되죠. 근데 우리 우익진영의 눈높이는 야씨 민노총에 눈이 가 있어. 정교조에 눈이 가 있어요. 참여연대에 눈이 가 있어. 그런데 우리를 딱 보면은 누가 뭐 우리 모여도 이렇게 모이고 뭐 싸워도 뭐 이상하게 쟤네들은 뭘 하면 뭐 국회의원들 나오고 뭘 하는데 우리들은 뭐지? 이러고 하고 있다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난번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작은 미랄이 돼야 된다. 우리가 먼저 지금 어떤 분위기가 익었을 때 사람들이 왔을 때 우리가 먼저 지금 여러분 앉아있는 여러분들이 여기 앉아 라고 맞이해주는 주인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재미없죠? 이게 현실적이에요. 근데 저도 사실 그러지는 못해요. 제가 진짜 이걸 전업으로 해서 나 이거 그냥 내 머리 다 벗겨지는 그날까지 내가 이거 한번 해보자 하면 나 정말 잘할 것 같아요. 나같이 성격 상한 애가 어딨어요. 그런데 내가 웬만하면 이 자녀들은 사람들 고발 안 할 거 아니야. 그런 게 어딨어. 끝까지 물고 늘어져야 되는 겁니다. 이 문제는. 이거는 우리들에게 꽃놀이패예요. 우리 우익진영의 꽃놀이패고 부정선거를 얘기하고 있는 우리들에게는 꽃놀이패가 이 자녀 채용 비리 문제입니다. 이걸 우리가 지금 써먹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평일날 이렇게 모이기가 어려운 거 알아요. 아는데 지금 이렇게 모이는 게 우리의 현실이에요. 말로는 윤석열 정부를 탓하고 이원석 총장을 탓하지만 실제 우리는 행동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꼭 아스팔트에서 나오는 것만이 아니지만 그래도 적어도 우리들과 생각을 같이 하고 있는 서울과 수도권에 있는 사람들 만일 모인다면 장담컨대 이 거리를 메우고 말 거예요. 그런데 나 대신 누군가 대신 해주겠지 하고 있는 것은 아니지. 우리들은 한번 돌이켜 봐야 된다는 겁니다.
이제 우리들이 6월 20일 장마가 시작하면 사실 이렇게 모이기도 힘들어요. 모이기도. 그러니 우리 폭우가 내리기 전까지는 비가 와서 비를 맞는 한이 있더라도 처량할지라도 우리가 계속 우리의 목소리를 내고 저와 자유변호사협회 그리고 제가 부탁을 드리고 있는 유튜브 대표님들과 함께는 계속 우리들이 할 수 있는 역할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진짜 내가 오늘 여기 오기 전에 고발인 조사도 받고 왔거든요. 제가 이거 끝나면 또 마포경찰서로 가야 돼요. 제가 오늘도 아침 7시 40분에 서초경찰서 와서 고발인 조사 받고 거의 제 일상이 그래요. 고발만 하는 게 아니라 고발인 조사 받으러 다니고 정말 그래야 되거든요. 지금 오늘도 구미시에서 전화 왔는데 또 구미시를 가야 돼요, 제가. 그러니 적어도 제가 이 무대를 세팅하고 이 자리를 만들고는 제가 할게요. 집회 자리는 제가 할게요. 그러니 여러분들께서는 이 자리를 여러분들의 장으로, 여러분들의 뭐라고 해야 되지? 오케이. 여러분들이 성관이를 씹어먹는 그 축제의 장으로 여러분들이 한번 만들어 보세요. 난 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해요. 왜 우리가 못하지? 왜 우리가? 여러분들 불과 10년 전, 20년 전만 하더라도 목소리를 내시고 하셨던 분들이잖아요. 지금도 하고 계실 거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개개인의 능력을 과소평가하지 마시려는 게 그런 겁니다. 왜 젊은 사람들한테 기대를 합니까? 젊은 애들한테 기대하지 마세요. 절대 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생을 마감하는 날까지는 여러분들이 살아갈 대한민국이기 때문에 절대 젊은 애들한테 기대하지 마. 절대 안 해. 안 할 애들한테 뭐하러 기대를 합니까? 그래서 제가 사실 말은 이렇게 했지만 이명준 학생의 소리 대표한테는 야 명준아, 내가 언제 할 테니까 일요일날, 내가 토요일날은 집회가 있고 일요일날 내가 신촌에다가 자리 깔아줄 테니까 니네들, 난 뒤로 싹 빠질 테니까 세팅만 해줄 테니까 니네들 와서 좀 한번 해라. 그런 얘기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말이 그렇다고. 그래서 보이지 않게끔 젊은 그 학생들에게 또 제가 계속 얘기를 하고 있어요. 또 그렇게 되는 모습을 여러분들 보시게 될 겁니다. 저의 역할은 아스팔트의 시다발입니다. 그 역할을 저는 벗어나지 않을 거예요. 자, 제가 이제 말이 길었는데요. 우리들이 진짜 누구 탓하기 시작하면 한도 끝도 없습니다. 좀 부족하더라도 여러분들이 야 그래도 어떡하겠어 다독거려서 여러분들 끌고 나가셔야 돼요. 누구 이원석 총장 뭐 어떡할 건데, 이원석 총장 물러나간다고 해서 우리가 물러나간다고 해서 물러나겠냐고. 그러면 이원석 총장 있는 그 순간만큼은 우리가 다독거려서 적어도 이거 에이씨 조국 이준석 그거 나중에 다음 총장한테 미루고 이것만이라도 좀 해달라고 우리가 액을 복구를 하든지 협박을 하든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있는 사람은 써먹어야 될 거 아니냐고. 있는 조직은 써먹어야 될 거 아니냐고요.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 더불어민주당 애들이 정권을 잡았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거기 있는 대통령 밑에 있는 누군가를 만나고 싶으면 만날 수 있었어요? 못 만나.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우리가 만나려면 만날 수 있어요? 못 만나. 하지만 우리 마음에 들지 않고 성에 차지 않더라도 국민의힘 국회의원 만나려면 만날 수 있잖아요. 용산 대통령실에 있는 사람 만나려면 만날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그들을 썩어 먹어야 될 거 아니야. 우리가 목축한 바를 위해서. 근데 왜 우리는 욕만 하고 앉아있냐고. 자, 죄송합니다. 여러분들한테 화내거나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그런 얘기 아닙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과 함께
어쩌면 긴 싸움이 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걸 수면 아래로 내려가기 시작하면 어느 순간 또 흐지부지하게 될 겁니다. 이걸 우리는 끝까지 잡고 늘어져야 돼요. 그래서 우리들의 논리는 간단합니다, 여러분. 지난 60년 동안 대한민국 국민들의 주권을 행사하는 선거 관리 감독을 잘하라고 니네들 선관위를 만들어놨더니 60년 동안 니네들은 외부 감사도 하나 받지 않고 정치적 중립성 운운하면서 니네들은 무슨 짓을 했냐. 지난 10년 동안 니네들은 지금 1200여 건의 위법 행위를 했고 지금 숫자도 헤아릴 수 없는 자녀 특혜 채용, 친인척 특혜 채용을 저질렀다. 니네들이 과연 선거 관리 감독은 공정하게 치렀냐? 우리들은 그 얘기를 하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황교안 대표님이나 민경호 또 다른 뜻을 함께하는 많은 분들은 부정선거를 끄집어내면 되는 겁니다. 그렇게 역할 분담을 하면 되는 거예요. 역할 분담을. 그래서 우리 저와 뜻을 같이 하고 있는 여러 변호사들과 함께는, 그리고 이영풍 기자, 박소영 대표, 그리고 또 다른 또 하여간 이름을 거론하기 좀 그렇지만 어쨌든 대형 로펌에 있는 변호사들과는 이것만 제가 물고 늘어질게요. 물론 이준석, 조국 이런 걸 기본으로 가고, 그래서 우리는 이들이 쓰레기 집단이라는 것을 국민들에게 알리자고요. 법적 싸움을 할 때 그 상대방의 신뢰성을 무너뜨리는 게 1순위입니다. 상대방을 거짓말쟁이로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들은 감사원이 준 감사 보고서가 이제 곧 나올 것이고, 국정원이 준 선관위의 보안 점검 결과 선관위가 무슨 짓을 했는지 국정원과 감사원이 우리들에게 칼자루를 쥐어줬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게을러서 국정원의 그 칼자루는 우리가 손이 쥐지 못했으나 이제 감사원이 준 이 칼자루는 우리가 휘둘러 봐야 되지 않겠냐는 거예요. 동참해 주십시오, 여러분. 동참해 주시고, 우리가 여러분 아시겠지만 우리가 연사들, 그러니까 연사들의 많은 연사들이 필요한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제 다음 할 때는 뭐 오늘 오기로 했다가 좀 안 오셨던 박소영 대표나 우리 뭐 이효령 또 다른 분들이 이 자리를 해줄 거예요. 그래서 연사는 2분이나 3분 정도만 제가 모셔서, 우리들은 지금 검찰과 검찰을 상대로, 여기가 대검, 고등검찰, 중앙지검, 대법원, 이들을 상대로 우리가 하는 거예요. 지나가는 사람들 사실 중요하지 않아. 지나가는 사람들은 이것만 보면 돼요. 이것만 보고 선관위 채용비리 운전하는 사람도 이게 다 보여. 시야가 넓어서 이게 다 보인다고요. 그래서 우리들은 그들을 압박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그리고 여기서 계속 인원이 좀 늘어나도록 여러분들이 해주셔야 돼. 적어도 이 집회에 참석하신 여러분들이 무조건 나오셔야 돼. 어제 RTC 김재수 회장님이 저한테 이제 5단장 그 RTC 회장님을 그만두시고 명예회장님으로 가셨는데, 5단장 우리 RTC가 할 게 있으면 얘기를 해줘. 아직 얘기를 안 했어요. 제가 이번 주 요걸 끝내고 그 해군사관학교하고 RTC한테는 얘기를 할 거예요. 그러면 여기 인원이 200명까지 늘어나겠죠. 일단 우리들끼리 먼저 요걸 다져놔야 돼요. 이게 절차가 있어. 만들어가는 과정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좀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말이 너무 길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가 말주변도 그렇고 하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뜻이 무엇인지 아마 이해를 하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들은 누구의 빠가 돼서도 안 되고
누구를 해서도 될 게 아니라 우리가 누군가를 활용할 수 있고 또는 나쁘게 말하면 이용할 수 있으면 내가 무릎을 가서 꿇는 한이 있더라도 하겠습니다. 지금 내일이죠. 오늘이니까 내일이죠. 저보고 어디다가 전달할 얘기 있으면 나보고 써서 달라고 해요. 전달이 될 겁니다. 전달이 될 거예요. 기다려보세요. 우리가 심호흡을 하고 오늘 당장 뭔가를 얘기하고 싶은 게 있으면 하루 참았다가 내일 하듯이 우리들은 지금 냉정하게 심호흡을 하면서 어떻게 이 새끼들 어떻게 이 성관이를 조칠까를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그렇게 해보자고요.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이 꽃놀이패를 손을 놓지 말자고요.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습니다. 왜? 우리들은 누가 시켜서 나온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평일날 이렇게 나오는 거 어려워요. 점심도 안 드시고 지금 나오신 건 내가 너무나 잘 알아요. 그러니 우리 이번 딱 여름까지 바짝 해서 최대한 빨리 여기에 대한 전방위적인 압수수색을 할 수 있도록 한번 해봅시다. 자, 한번 자리에서 일어나 볼게요. 아이고, 볼까요? 자, 네, 잠시만요. 저를 잠깐만 내가 사진 한번 찍게요. 저를 밟아주세요. 자, 그리고 형님 죄송한데 그 우산 잠깐만 내려봐주세요. 한 번만 사진 때문에. 자, 네, 사진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성관이 자녀 채용 비리 성관이는 해체하라! 성관이는 해체하라! 노태학은 성관위원장 자격 없다! 즉시 사퇴하라! 노태학은 성관위원장 자격 없다! 즉시 사퇴하라! 노태학은 성관위원장 자격 없다! 즉시 사퇴하라! 성관이는 경력경쟁채용 비리에 대한 책임을 지고 즉시 해체하라! 성관이는 해체하라! 자, 대검찰청을 바라봐 주세요. 대검찰청, 저게 오른쪽에 있는 거 2시 방향이 대검찰청입니다. 자, 이원석 검찰총장이 들리도록 목청껏 한번 외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원석 검찰총장은 성관이에 대한 대대적인 압수수색하라! 성관이 압수수색하라! 이원석 검찰총장은 성관이 압수수색하라! 이원석 검찰총장은 성관이 압수수색하라! 이원석 검찰총장은 성관이 압수수색하라! 이원석 검찰총장은 성관이와 관련된 사건을 수사 중인 경기 남북 경찰청으로부터 이 사건을 반드시 이송하길 바랍니다. 경기 남북 경찰청은 성관이에 대한 수사를 할 능력도 되지 않고 과거에도
김세환 사무총장에 대해서 불송치 결정을 내린 바가 있습니다. 장차관급을 일선 경찰청에서 어찌 압수수색을 할 수 있고 성관에 대해서 어찌 압수수색을 할 수 있겠습니까? 이는 검찰 내에 대검찰 직속의 특수수사팀을 구성해야만 하는 이 중대한 사안에 대해서 이원석 검찰총장은 눈 감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원석 검찰총장은 성관에 대해 즉시 수사하라! 이원석 검찰총장은 성관에 대해 즉시 수사하라! 이원석 검찰총장은 성관에 대해 즉시 수사하라! 자, 여러분 저를 바라봐 주세요. 자,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지금 저기 차들이 많이 정체가 되죠. 뒤에부터 우리들의 안전한 집회를 위해서 서초경찰서 저 뒤에서부터 경찰차로 차선 하나를 막아내고 있습니다. 이렇게 차선 하나 막으면 차들이 저 서초역 사거리 넘어서까지 막히게 돼요. 그런데 이제 서초경찰서 정보관들도 저희들의 집회를 관리 감독하는 위치에 있어요. 그러면 이들도 보고를 함에 있어서 그래도 여기 대여명 넘어왔다고 해야 이 차선 하나 해주는 게 또 명분이 삽니다, 사실. 근데 저희들이 이제 집회를 자주 하게 되는데 요 집회 말고 조국 이준석 기소 촉구를 하고 집회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적어도 제가 이 자리에서 일주일에 2번, 3번 집회를 하게 돼요. 적어도 그렇게 됐을 때 경찰에서 이제 차로를 안 낼 확률이 높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준석, 조국은 그렇다 치고 적어도 선관위와 관련된 집회에는 많은 분들이 오셔서 저희가 집회를 할 수 있도록 이 차로를 열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그리고 여러분들은 기본적으로 좀 그렇게 도와주시고 또 뭐 주변 분들 해서 좀 와주시고, 그 다음 이 방송을 보시는 여러분들도 동참해 주시고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엊그제 깜짝 놀랐어요. 이제 집회가 끝나고 뒷정리하고 나서 집회를 갔는데 코에 호물이 다 벗겨졌더라고. 그러니까 코 잔등이 타가지고 껍질이 이제 물러졌는데 그날 비를 맞았었습니다. 그랬더니 껍질이 말려가지고 이렇게 호물이 져 있더라고. 자, 이번 여름 동안 제가 10번이라도 호물이 벗겨질 용의가 있어요. 괜찮아요. 뭐 어차피 벗겨진 머리인데 뭐. 자, 그러니 여러분들께서도 좀 힘드시고 재미없고 지루할지라도 여러분들이 이 자리를 여러분들이 장이라고 생각하시고 다른 분을 오신다면 여러분이 앉아있던 의자는 많아요. 의자를 좀 내어주시면서 여러분들이 맞이해주는 그렇게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제가 오해 없이 말을 하려다 보니 얘기가 길어졌습니다. 양해 말씀 부탁드리고요. 오늘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자, 여러분 마지막으로 우리들은 대한민국의 경찰 조직과 검찰 조직을 신뢰하고 있는 것 아마 아시죠? 네. 그리고 그 안에 있는 몇 명 때문에 우리가 검찰과 검찰 조직을 우리가 편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제가 인사를 못 드렸는데 우리 단체 사진 한 번만 찍을까요? 네, 이쪽으로 피켓을 모으지 마시고 피켓 드시고 이 자리에 오시고, 그리고 누가 아까 레치디를 사다 주셨는데 감사합니다. 사진 한 번만 찍고 인사할게요. 감사하고요. 저는 한갑지역 가서 다시 장비 세팅을 하고 다시 방송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들 대단히 감사하고요. 자, 사진 한 번만 찍자. 저는 다시 이따 좀 촬영 재미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들 대단히 감사하고요. 저기 인사 말씀 해주시고요. 저는 이따가 부정선거 횟수. 자, 젊으신 분들은 위로 올라가시고 계단 위로 연단 위로 올라가시고 또 이렇게 해서 이따
인증사진들 찍으신답니다. 의자 갖다 앉으면 되겠다. 자. 이리 오세요. 일로 오세요. 사람이 많아야 좋아요. 티켓. 엄마. 언제나 잡혔었니? 손피켓 나눠. 자. 멋지다. 자, 나도 가서 하나 찍자. 자, 저를 바라보세요. 하나, 둘, 셋. 자, 국회하고. 사퇴하라. 선관위 해체라. 자, 국회하고 사퇴하라. 선관위 해체하라. 잠깐만. 국회하고 사퇴하라. 선관위 해체하라. 저는 아직 오래 있다가 7시에 한덕지역 이마치고 가서 부정남고 햇불 집회 부정남고 윤석열은 박정하고 즉각 선서하라. 선서하라. 집회 가서 다시 방송 여기도록 하겠고요.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들